이거 내가 만든 회사인데 왜 못해?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청년들 최정관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인 사업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차별을 줍니다. 선을 긋고요, 이 선을 벗어나면 굉장한 불편함을 주고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게 청년창업 세액감면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할 건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 목적인데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만 몇 가지 넣어요. 근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목적이 확장될 경우가 있어요. 이때 나중에 가서 사업 목적을 다시 확장시키면 정관을 또 수정해야 돼요. 또 거기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일단 많이 넣으세요. 이상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사업 목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제한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넣으세요. 세 번째로 자본금. 옛날에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100원 이상이면 돼요. 근데 100원 이상이 된다고 해서 100원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자본금 100원밖에 안 되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설립하라고 해요. 어차피 나중에 비용 처리하고 돈 나가야 되잖아요. 진짜 없으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처음에 시작할 때 1인 주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인 주주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2년, 3년, 4년, 5년 가다 보면 수익금이 늘고 이익금이 늘어나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빼가려고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삼성, 효성, CJ, 현대, 그런 대기업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가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이 다 들어가서 배당으로 다 빼요. 가치가 낮을 때 증여 문제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커지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1인 주주보다는 가족들을 넣어서 시작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와 법인세 뭐 이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세법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특례가 뭐죠? 혜택이잖아요. 혜택은 찾아야죠. 그 다음에 제한법. 세법은 제한이 있어요. 이 제한은 피해가야 돼요. 청년들은 조특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을 등기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통장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은행에 가야 됩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가 법인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집 근처로 갔는데 개설이 안 돼요. 법인 통장 개설할 때는 본점 주소지 그 근처에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개인 통장은 10분, 20분이면 개설이 되는데 법인 계좌는 좀 달라요.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이때 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요, 주주 명부,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그리고 마지막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야지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법인은 갓 태어났잖아요. 이때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하기는 힘들고요, 체크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주고, 이 법인카드를 통해서 소모품비라든가 어떤 자산 구입한다거나 식대라든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카드하고 법인카드는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보내요.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야. 마음대로 한 후에 그 중에서 사업용과 관련된 것만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근데 법인은 똑바로 사용해라. 너 마음대로 쓰면 너 안 돼. 너 사업과 관련된 것만 써. 이거 내가 만든 회사인데 왜 못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카드는 등록해야지 국세청이 보는데, 법인 카드는 등록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본점 소재지에서 먼 곳에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현금화하기 쉬운 물품이 있거든요. 금을 샀다거나 골동품을 샀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상품을 산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규정에 맞게, 사업에 맞게 사업과 관련된 것만 쓰셔야 됩니다. 법인카드를 잘 사용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법인카드를 긁을 때마다 부가세가 있거든요. 이 부가세는 당연히 공제받고요, 홈택스에 다 있기 때문에 증빙도 별로 필요 없어요. 대표 급여에 대해서 얼마큼 책정해야 될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금액을 엄청 높일까요? 2천만 원씩 막 빼가보세요. 4대보 엄청나요. 근로소득세 엄청나게 나옵니다. 법인 사업자의 급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대표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 학비도 지급해야 되고 의료비도 나갈 수 있고 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약간 조금 높이는 그 정도로 설정해서 급여로 빼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결산해서 이익이 좀 남으면 이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빼나가면 돼요. 세금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법인 통장은 법인 장부입니다. 통장 자체가 장부가 되는 거예요. 입출금 내역에 비고란이 있거든요. 비고란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시라는 거예요. 1년 지나서 결산하려다 보니까 어디서 나갔는지 무슨 이유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비고란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안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쪽에서 발행해줘야 되는데 돈만 지급한 거예요. 이거 비용 처리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개인, 대표가 가져간 걸로 돼요. 가지급금이 돼요. 엄청난 불이익이 나오는 거죠. 출금에 대해서 반드시 증빙을 그때그때 정확히 잡아라 이겁니다.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제공하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